지금부터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 기자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은 45년 만에 부활한 한국 장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데요. 아픈 엄마를 구하기 위해 전설의 붉은 곰을 찾아 떠난 그리샤의 기적같은 모험을 그린 작품입니다. 네, 연출을 맡으신 박주먹 감독님, 미술 감독 이은지 감독님, 그 다음에 슈라 역의 목소리를 해주신 김예은 배우님 모셨습니다.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 연출을 맡은 박지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땅에서 미술 감독이자 애니메이터 그리고 그리샤 목소리를 연기한 이윤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땅에서 슈라 역을 맡은 배우 김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엄마의 땅은 크게 보면은 그렇게 자연과 어떤 산업의 대결 구도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을 되게 축소해 놓은 혹은 어떤 세상에 비춰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블라디미르 대위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분명히 악역이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블라디미르조차도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하고 있다 혹은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믿음,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내 임무를 다 하는 거고 국가를 위해서도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믿음에 가득 찬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엄마의 땅을 스톱모션으로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일단 제가 우선은 스톱모션을 너무 좋아해서 인 점도 있고요. 그럼에도 또 지금은 사실 3D나 기술들이 너무나 발전돼 있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스톱모션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런 아날로그한 매력이랄까요?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마 사람 자체가 아날로그한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은 하는데 엄마의 땅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생각했을 때 이거는 스톱모션으로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의 방향과도 맞고 그래서 그 제작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3D 효과라고 하죠. 3D를 최대한 배제하는 그러니까 거의 배제하다시피 해서 작업을 했고 거기 나온 눈이나 뭐 불 아니면 바람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렇게 스티로폼 부셔가면서 눈도 만들고 뭐 오로라도 다 천을 이용해서 만들고 하는 형식의 스톱모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영화에 가져왔습니다. 그 예를 들면 모노노케 히메든 아니면은 지금 나온 아바타든 그 같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더 그러한 이야기들은 유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담았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떻게 모습 그대로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에서 이제 뭔가를 취해야 되고 근데 그게 더 많은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초가 됐던 그 SBS에서 나온 최후의 툰드라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네네츠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이제 필요한 만큼만이에요. 그런 어떤 생각들 혹은 삶의 방식들이 너무 저는 많이 와닿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영화를 조금 많이 발전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작하면서 제작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저희가 가보지 않았던 곳이어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보지 않은 곳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시베리아에 사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어색하지 않게 만들자는 게 가장 컸고 그래서 제작진들 모두 그 최후의 툰드라라는 다큐멘터리나 영상 같은 걸 되게 많이 찾아보고 거기서 재질이나 어떤 재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테스트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좀 신경을 썼던 건 캐릭터의 얼굴을 제작할 때였는데 일단 대사와 감정이 전달되어야 해서
저희가 위아래로 파츠를 나눠서 위아래 뭐 한 세트에 50개에서 60개 정도의 세트를 만들어서 그 감정에 맞게 조합을 하면서 좀 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붉은 곰은 이제 저희가 뭐랄까 제가 이야기를 쓰면서 많이 이야기의 어떤 모티브가 됐던 게 신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설화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단군 신화가 있듯이 되게 비슷하게도 시베리아에 그런 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곰이 되게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털을 다 벗긴 상태가 되면 인간이랑 되게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어떤 같은 믿음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곰에 이렇게 제의를 하거나 곰 제의라는 게 있거든요. 부족들이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곰이라는 대상이 캐릭터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안에서 부분으로 차용을 했고, 동시에 그런 믿음의 형태를 누군가는 제거하고 싶은 존재로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붉은 곰이라는 그런 존재가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요. 저희 영화를 만들 때는 늘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저는 문화나 그런 국경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도 저희는 선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막은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을 한 계기는 일단 애니메이션 더빙 작업을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시나리오 자체를 봤을 때 제가 좀 뭔가 잘 겪어보지 않고 그랬던 배경에 어쨌든 제가 뭐 엄마로서 어떤 걸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엄마와 딸 그리고 그리샤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여성 서사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좋고 이 인물들이 다 너무 좀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요. 저는 이거를 부산국제영화제 때 처음 봤었는데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매 장면, 매 순간이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 보니까 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더 잘했어야 됐는데 좀 혹시 누를 끼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주신 저희 감독님, 미술 감독님, 제작진 분들 다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하고 좀 오랫동안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 전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에 이제 간호금을 저희가 먼저 하고 그 녹음에 맞춰서 애니메이팅을 움직임과 그런 것들을 잡거든요. 네, 이번에 엄마의 땅을 할 때도 간호금을 같이 진행을 했고, 원래 처음에는 제 목소리를 사용할 계획은 아니었어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캐릭터의 움직임도 제가 많이 잡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획을 함께해서 아무래도 그리샤의 감정과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장편 작업을 한 게 처음이어서 너무 많이 떨리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도 되게 궁금하고 재미있고 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큰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슈라랑 그리샤가 유대관계를 쌓아가는 것 자체가 그 시나리오에서 계속 여러 가지로 좀 표현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사춘기인 그리샤의 변화를 제일 먼저 눈치를 채는 것도 당연히 엄마인 슈라의 역할이 있었고, 계속 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성애 같은 부분과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상황들이 이 캐릭터를 더 이상 뭘 더 고민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캐릭터를 만들게 해줬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특히 저는 윤지 배우님이자 미술 감독님이 하신 연기들의 목소리에 좀 힘이 너무 있다고 느껴지고, 그
감정들이 정말 잘 들리고 잘 뭔가 만져진다고 해야 되나? 정말 눈앞에서 연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오래 걸린 장면은 사실 엔딩 씬이에요. 엔딩에 보면은 이제 막 술록들이 때로 막 이렇게 달리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건데, 그게 저는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가장 인상에 남았던 힘이 있었던 장면이었고, 근데 그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어떤 장면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그 시나리오에 그렇게 술록들이 달리는 장면을 넣지를 못했어요. 차마. 근데 이거를 영화가 끝날 때쯤에 이 장면이 없으니까 이 영화가 너무 반쪽짜리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엔딩에는 어떻게든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장면을 넣게 되었고, 이거는 거의 애니메이터 2명이서 밤새 가면서 한 이틀, 3일 정도 찍은 것 같아요. 네. 이틀, 3일. 짧게 걸린 건 어떠세요? 제일 짧게 걸린 거는 이게 조금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제 시간이 뭔가 딱 멈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형들은 이제 가만히 늘 멈춰 있으니까 이제 네, 카메라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네, 저희는 잠깐 식사를 하고 오고 막 그랬던 적은 있어요. 사실 좀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꼴냐랑 그리샤랑 같이 처음 여정을 떠나는 장면이 좀 둘이서 막 투닥거리면서 그래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 장면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볼 때 항상 그 샤먼 할머니의 어떤 그 붉은 곰에 대한 설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2D로 변하는 그 부분이 되게 푹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되게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정말 좀 약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그 숲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데서 확 감정적으로 조금 이입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좋아합니다. 네, 박재범 감독님. 저는 촬영하면서 되게 늘 따라했던 대사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아빠가 기루 배우님이 하셨던 대사인데, 막 그리샤한테 그만해라 그리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꽥 한번 질러요. 늘 평온하고 착한 아빠가 그러면서 이제 도시로 약을 찾으러 떠나거든요. 그때 뭔가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면서 저는 그 씬을 되게 좋아하고 또 촬영하면서도 되게 생각에 남았던 그런 씬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의 크기와는 좀 무관하게 저는 엄마의 땅이 일단 개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되게, 특히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리고 사실 제작할 때는 어떤 여건 자체도 막 엄청 좋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개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자분들과 관객분들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선 게 저희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는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저는 오늘 오면서 너무 긴장도 되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극장 밖을 나가셨을 때 또 다음 관객분들이 한 분이라도 조금 더 이런 한국에도 애니메이션 이런 작업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많이 힘이 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3년 3개월의 시간이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지난할 수도 있는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하고 다 같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게 참 그리운 일이기도 했고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도 이 영화의 장면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상영을 할 때 또 봤고 또 계속해서 보고 싶을 정도로 이 영화의 매 순간 모든 장면들이
정말 경이롭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저도 사실 한국의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장편으로 이렇게 있는 건 처음 봤고 45년 전에 뭐 그런 작품이 콩쥐팥쥐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보는 이런 대단한 기술력과 어떤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어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보시고 나서 제가 느꼈던 어떤 벅차오름을 다 같이 느끼시는 영화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